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까지 단추를 과연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단추를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울 수 있을 거냐는. 이게 이제 로드맵 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신만숙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히 이것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 왜냐하면 정확한 로드맵이 없으면 자꾸 포기하게 돼요. 대한민국은 재밌어요. 남들 얘기를 너무 쉽게 자꾸 코칭해줘요. 해봐, 야 잘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난 진짜 열심히 수년을 거기다 바쳤어. 안 되네. 그래서 코칭은 전문가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앞서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앞서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뒤에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차별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브랜딩이거든요. 퍼스널 브랜딩. 사람들은 묻혀있는 거 절대 안 따라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컨텐츠. 짜장면집, 똑같은 짜장면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오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네이밍 하나만 달라도 철학만 거기다 몇 개 넣어도 그 사람들이 나로 온다는 거죠. 일단은 와야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딱 노출됐을 때 어머 이거 뭐지? 하고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싶어서 뒤에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맛있겠다고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인 건 뭐냐,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요즘에 피드백이 시장이에요. 온라인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관된 것들을 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시작하는데 더 성장하고 싶은 분이나 시작은 했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돕고는 있지만, 김영환 교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지 결국에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자, 한 분씩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수경 사장님 질문이 서울센터 목사님께서 먼저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네. 나는 너무 행복했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목사님들은 재테크는 담을 쌓고 사신다. 저는 아니에요. 더 좋은 사역을 하시는데 경제력의 문제가 머리를 아프게 하면 오히려 더 올인하지 못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분들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인 거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성도들이 낸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그 마땅히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움직이시는 거고, 급여를 받은 곳에서 내 자산을,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목사님이 가난해서 성도들이 맨날 신경 쓰이게 하는 것보다 막 여유가 많으셔서. 저희 목사님을 제가 예전에 정말 존경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도님들 제발 부자 좀 되세요. 부자 좀 되셔서 헌금들 좀 많이씩 좀 해주세요. 저는 그때 부자 돼야겠다, 나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은 없는 거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뜨는 키워드가 부자예요. 부자, 돈, 건강.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얼렁뚱땅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를 매입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제가 그랬어요. 농지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 농지는 뭐예요? 제가 기도명이 이랬거든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헌신을 해가고 싶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이 안 주실까요? 어떤 신이든지 간에 주죠. 기도명을 바꾸면 돼요. 아까 제가 1인 경영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성공을 꿈꾸는데 그 안에 돈이 없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다음에 내가 성공도 한 거고 그 다음에 행복도 얻는 거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저 때만 자기개발하러 다닐 때도 제가 김영환 교수님 클래스 예전에 제가 44기잖아요. 44기 할 때만 해도 한동안 거기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서 듣고 옛날에 다 한 거네 이러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 막. 근데 돈 공부는 안 하고 주말마다 자기 개발만 해. 자기 개발 왜 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가셔서 돈의 습성이라는 책부터 읽어보세요.
돈의 습성. 어떻게 하면 돈이 나한테 붙는지 돈이 일단 나한테 붙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더 따르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너무 가난해. 그분들을 따를까요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해요. 당신이 꿈꾸는 그 일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일이 되게 하고, 그걸로 성공, 경제적 자유, 행복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십시오.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농지를 매입을 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이걸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하든, 요즘에 심신이 지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가서 주말 농장 하면서 텃밭에 가서 그냥 상추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잡수시게 하고, 그쵸? 그런데 신기하게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 계속 올라. 자, 보통 통장이나 이런 데는 내가 뺏어 먹으면 축소하잖아요. 근데 땅은 거기서 막 뭘 하든지 간에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1타 2피야. 왜?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전화를 하실 거거든. 농지연금.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농지가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적금이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좋은 증여 상속 전략이 돼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애들한테 몇십억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는 부모는 아이를 망하게 하는 부모다. 집이라도 그들이 사게 하는 미션을 주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경제관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땅 등기를 딱 물려줘.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딱 뭔가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물려주면 가서 매일 보여줘요. 얘야, 이게 네 땅이다? 때가 되면 니들이 여기다 건축해서 니들이 먹고 살고 싶은 거 해. 아이가 그 땅을요 아르르 건물을 혼자 지었다가 사업을 펼쳤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래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이게 강남의 부유층들이 아이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이에요. 경영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들은요, 엄마가 돈 다 벌어서 그냥 잔소리꾼이 돼. 거꾸로 왜 안 해? 하지 마세요.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땅 사놨으니까 엄마는 여기 가서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그게 간접으로 코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봐요. 엄마가 성공하나 못하나. 엄마가 그 부동산으로 왜요? 왜 우르세요? 여기 정말 어? 너무 공감이 되고. 네네. 근데 여기 오시면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행복을 꿈꾸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자꾸 타인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여기가 또 아프고 자꾸 화가 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행복, 가족들이 없어도 나 혼자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 자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그 일 하시면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아이들은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좀 잘 사셔. 손 벌리지 말고. 맞아요. 그 얘기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돈 쓰지 마세요. 그냥 야, 엄마 아빠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엄마는 니들 앞으로 땅 하나씩 사놨어. 이게 난 너무 좋더라고요. 야, 너 가서 땅 봐봐. 너 거기다 뭐 하고 싶니?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건물주예요, 이미. 건축 단가 설계하고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엄마, 저거는 건축하려면 얼마 들어? 엄마, 저거는 뭐 자재가 뭐야? 저거는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 초등학교 때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우리 딸이 엄마 청라는 10억인데 우리 집은 얼마야? 너무.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땅 등기 생기잖아요. 집하고 이거 자체가 틀려요. 그래요? 야, 너네 집은 땅이 많잖아. 땅이 많죠.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경험해 보세요. 집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 앞으로 땅을 선물로 줬으니까. 자, 미성년자까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20세 이상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네 이번에 선물 뭐 받았어? 우리 엄마가 당진에 땅 샀대. 야, 역시 너는 다르구나. 남편도 땅으로 선물 줘요.
그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그분들은 몰라. 그런데 일반인들 사이에 우리 엄마는 고마운 사람,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 아이들에게 다른 존재감이 되고 아이들이 다른 삶을 꿈꾸고 그런 조금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농지, 연금. 자, 농지, 연금 가치가 계속 오를수록 적금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증여 전략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 전략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수경 사장님은 지금 센터를 짓고 싶은 건데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도권은 이미 비싸죠. 네. 자, 비싼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은 부자들은요, 사업적인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테크 목적으로 같이 땅을 삽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산 건데 돈이 되는 전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양원 사업을 해. 요양원 사업.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요양원 하겠다고 땅 사면 그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농부가 선물을 받는 이유는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땅 사서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데 땅값은 오르는 거지.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농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 이 목적에 맞게 온리원이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땅들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목적 사업을 위한 땅을 매입을 한다라면 일석몇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쵸? 이런 거 문제 하나만 해결을 해내도 이게 명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에 앞으로 대기업이 내려가는 곳들, 관광객이 몰려가는 곳들,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데를 미리 들어가셔서 잘 선점을 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개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데 목적 사업도 하시면서 땅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샀어. 5,000평을 샀는데 1,000평만 필요해? 1,000평의 개발 행위 했어요. 내가? 네. 그럼 옆에 있는 4,000평은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엄청 엄청 오르죠. 그죠? 내가 여기 센터를 운영을 해. 그러면 센터 앞에 있는 땅은 다시 매도로 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상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많이 오겠죠. 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많이 오게끔 해야 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심을 좋아하지 않죠. 좀 오히려 싼 땅인데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명당으로 바꿀 수 있는 시골 땅, 가는 순간 힐링이 되는 땅, 그런 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명확하게 몇 평, 자금은 얼마, 어떤 목적 사업,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지방에 답사를 가면서 저는 왜 그렇게 창고만 자꾸 눈에 보여요?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쌀을 갖다 쟁여놓는 창고가 있어요. 농협 창고들. 그런데 그 농협 창고가 내 땅을 밟은 거지. 어쩌면 그런 땅만 눈에 보이는 거야? 자, 농협 창고가 넘어온 땅을 내가 사면 농협에서 명확하게 내 땅을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다시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농협이 이 필요 없는 창고를 누구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싸게 넘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창고를 저는 뭘로 바꿔요? 요즘에 팩토리, 커피 팩토리, 로컬 푸드 마켓 얼마나 좋아. 지역의 복합문화센터 이런 걸로 바꾸면 진짜 뽕 먹고 알 먹고 옆에 땅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소시민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상가나 이런 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땅을 빨리 소유를 해서 거기에서 재테크도 실현하고 은퇴 증여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여기서도 꿈꾸던 그 월세가 나가지 않잖아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굳이 또 사업을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마련을 해놨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헐값에 공유 카페나 이런 걸로 그냥 임대를 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알아서 블로그나 이런 데다 다 올려주고 아무것도 노동을 안 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런 거 좀 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가상의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거다.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벤치마킹 뭔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평의 땅이 필요하고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명확하게 설계도가 나와 있으셔야 돼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신이요 막연한 꿈은 이루어주지 않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너 정말 간절했구나, 너 정말 오래 고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루틴, 성공한 루틴이요? 저는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 이렇게 3P 바인더 쓰게 하시잖아요. 요걸 저는 다 일찌감치 다 옛날에 마무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간 관리 이런 거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죠. 좀 제 루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루틴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70% 이상을 노동에 쓴다라면 저는 노동은 한 30%밖에 안 해요. 뇌로 일을 하니까. 로드맵 잡고 아침에 업무 구상하고 약간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쉬고 사색하고 이게 오히려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저는 산책하고 명상하고 이런 게 그냥 일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1인 사업자지만 나중에 직원이 생기면 오전에 일은 다 끝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루틴이 다르죠. 하지만 항상 미리 계획하고 장기 전략 미리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워밍업해서 다운되지 않게 에너지를 일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관리 아무나 안 만나고 아무 시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투자는 네? 질문. 네. 지금 일단 땅을 사서 내가 내 사업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치를 상승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들어갈 건데 거기서 죽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에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쯤 되면 이제 서울로 다시 나올 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남편이 한 80, 제가 한 80, 남편 90대거든요. 그렇게 나올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가치를 상승시켜놨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때 답변 드릴게요. 네. 미리. 죄송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시설비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시설비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일부를 매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다 이미 빼셔야 돼요. 미리.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0병을 샀어. 네. 4,000병을 되팔았어. 거기에서 이미 한 3, 4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옵션으로 하나 얻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아까 뭘 자꾸 시설비를 건축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카라반이나 이런 거를 이동형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다 빼서 할 수 있게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 저랑 1대1로 다시 좀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가능해집니다. 자, 현금 흐름 소액 투자. 뭐 이것도 저랑 다시 하나씩 디테일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 100억 부자 시스템은요. 제가 부자 캠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있거든요. 다른 책 쓰느라고. 부자 캠프는 나중에 완전 대박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1단계가 100억 부자 마인드 세팅을 제가 도와드려요. 1단계. 이거 총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100억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 세팅이 이 안에 심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먼저 만났으면 전 가짜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정말 오랫동안 해서 진정성이 이미 다져졌던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마인드셋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되는 컨텐츠예요. 돈이 되는 컨텐츠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돈을 벌어본 사업가들이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신 좀 달란트 같다. 세 번째는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멘토님들을 만나서 이미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실패하지 않는 법, 그다음에 성공하는 법, 이거를 미리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하다가 자꾸 후퇴하는 건 없거든요. 네 번째는 SNS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SNS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이제 네 번째까지 가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로드맵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매달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째는 재테크 로드맵을 제가 설계해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100억 부자 로드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저랑 설계하는 과정이 100억 부자 로드맵입니다. 네, 도움 되셨죠? 네. 자, 그다음